예전에는 문신사들 바닥에 있었잖아요. 와, 이제 문신사 대단한 직종이야. 의료인들하고 이제 어깨를 조금 이렇게 나란히 하는 건가? 약국에서 마취크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크림이에요. 크림. 가까이서 보시면은 리도카인 들어있다고 하죠. 리도카인 아시다시피 마취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리도카인 9.6%. 그러니까 마취 성분이 9.6%가 들어있다는 거는 결코 적은 용량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오지 김소윤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신 면허 시대가 도입됐잖아요. 최근 문신 면허 시대 도입을 앞두고 가장 핫 이슈가 마취 크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문신 업계에서 만연하게 사용하던 마취 크림이 대부분은 불법 제조 혹은 유통되는 제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쓰시게 되면 면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마취 크림 대신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합법화 이후 뭐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체감이 잘 되진 않아요. 정부나 국회에서 문신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이 문신사법을 만든 취지는 문신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거든요. 법안을 만든 그 취지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더 기준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그 기준들을 잘 지켜나가야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 문신사들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료인 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그만큼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문신사들도 의료인들과 함께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하이리스크의 작업이다, 위험할 수 있는 그 표준주의라고 하거든요. 내가 복균자일 수 있다, 뭐 감염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공부해야만 하고 규정을 지켜야만 하고 그 기준을 조금 더 높이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은 기꺼이 나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면 불편함을 감수를 해요. 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160여 명 정도의 그 문신사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사이사이 보니까 우리가 좀 알만한 분들, 좀 유명한 테크니션 분들이 정말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더 전문적이어지고 싶은,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죠. 작업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장에는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우리는 요 마인드를 갈아 끼울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법이 생겨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와, 이제 문신사 대단한 직종이야. 의료인들하고 이제 어깨를 조금 이렇게 나란히 하는 건가? 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조금 장착을 하시고 공부해야죠. 예전에는 문신사들 바닥에 있었잖아요. 누구나 원데이 세미나 받고도 기계만 있고 색소만 있고 사람만 있으면 시술 다 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런 직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위생교육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가장 문신사분들,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문신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역시나 마취크림이더라고요. 마취크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선행돼야 되거든요. 통증 마취가 합법화 이후에 문제되는 이유. 문제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다 뭔가로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뭐 공산품, 의약품, 뭐 여러 가지 의약품도 일반 의약품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냐, 약사나 의사의 지도 없이 누구나 사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용법이나 용량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마취크림은 문신용 마취제도 없지만 대부분 우리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마취제가 그 어떤 성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거나 제대로 된 합법적인 유통 경로로 이 유통되는 제품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아름아름해서 그 마취크림 유통하는 업자들에게 막 다 완전 태그 뭐 이런 것도 티켓 기억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걸릴까봐. 근데 그렇게 몰래 누군가 어둠의 경로로 마취크림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얼굴에 화장품 하나 바를 때도 여러분도 요즘에 뭐 들었는지, 어떤 좋은 성분이 들었는지, 요런 거는 내 피부에 해로울 수 있겠다, 이런 성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화장품도 특히 저희가 2차 마취제라고 해서 쓰는 성분에는 막 혈관 수축제 이런 것도 들어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쓰는 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문신사들은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마취크림이다 하니까 다 사서 쓰는데, 사실 그 성분은 우리 같은 문신사 분들이 다루어서 안 되는 아주 특별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잖아요. 지금 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약국에서 사서 쓸 수 있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된 마취크림이거든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제형,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더 나오고 출시가 될지, 그리고 이걸 우리 문신사들이 직접 관리할지, 혹은 약사들에 의해 도움을 받아서 관리할지. 그래서 저희가 문신사들은 이 마취크림을 조금 더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의견을 낼 텐데, 저희가 약사보다 강하겠습니까? 의사보다 강하겠습니까? 이 문신사법 통과시키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돼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커야 어딘가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쓰던 거 말고 뭘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약국에서 그 마취크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제이카린 크림이에요. 크림.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다 상세하게 나와 있죠. 네, 리도카인 들어있다고 하죠. 리도카인 아시다시피 마취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다양한 성분들 중에 하나 리도카인인데,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리도카인 9.6%. 그러니까 마취 성분이 9.6%가 들어있다는 거는 결코 적은 용량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보통 9.6%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5% 이내, 4점 몇 프로 정도로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취 성분의 용량 자체가 절대 적다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마취 성분들이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으면 마취 효과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마취가 더 잘 된다든가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그 용량으로 봤을 때 9.6% 절대 낮은 게 아니다. 요건 크림 제형이에요. 약간 꾸덕꾸덕한 크림 제형. 두 번째 요거, 이 제품도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겔 타입이에요. 우리 화장품도 보면은 재생 효과가 있는데 앰플도 있고 뭐 크림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화장품처럼 이 마취 크림도 크림 형태가 있고 겔 형태가 있고 형태가 다양해요. 지금은 현재는 두 가지. 그래서 이 겔 타입은 조금 투명하고 발림성이 조금 더 가볍고, 그런 두 가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형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용량은 똑같아요. 9.6%. 그래서 9.6% 리도카인 9.6%의 겔 타입의
마취 크림이다. 이렇게 두 제품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제품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너무 아파하세요. 막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고객님들이 아프다는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 같은 마취 크림, 마취 제품을 가지고도 통증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통증을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이제 교육을 통증 페인 컨트롤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생분들이 이 페인, 통증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절대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내 몸에서 어떠한 자극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마취 크림 썼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느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아예 차단해야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통증이라는 거는 내 몸이 외부의 자극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구나. 그럼 이걸 내가 이 사람이 느끼는 통증 기전에 맞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취 크림 사용법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가이드라인에 정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취 크림 제발 불법 제조되고 성분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강한 마취 크림 이제 그만 벗어나시고요. 약국에 보면 이 두 가지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판매하는 데랑 전혀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알려드린 마취성 제품으로 인해서 미세한 상처라든지 뭐 화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빈번하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취 크림 잘못 사용하시면 화상 입어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피부 약하신 분들 이렇게 마취 크림 바르고, 우리 흔히 다 랩핑하죠. 피부 상태 체크 안 하고 다 랩핑하잖아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취 크림 잘 쓰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취 크림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고,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좀 실무에서 마취과 간호사로 전직 마취과 간호사였던 우리 문신사분, 현직 문신사분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1월 16일에 경기도 문신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또 위생안전 교육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벌써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생안전관리 교육하고는 별도로 이 통증 관리학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또 여러분들 자주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도움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맘 편히 전문가로서 맘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오직 김소윤에서 많은 노력 앞으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